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재능, 있는 신인 이정우를 둘러싼 논의에 이례적인 침묵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9타석 연속 무안타, 어떤 팬이라도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시즌 처음으로 그의 자부심이었던 타율은 0.293으로 3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13경기 동안 볼넷을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는 디테일입니다. 의심의 시선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할 무렵 MLB의 황금기 과거로부터 온 한 권위 있는 목소리가 그를 보호하고 나아가 야구계 전체를 경악시킬 대담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전설 베리 본즈였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자이언츠와 트윈스와의 경기가 끝난 직후 MLB 전국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베리 본즈는 스튜디오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 만큼 무게감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단 한두 경기로 그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는 곧 이 리그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762개의 홈런과 7번의 MVP 수상에 빛나는 거인의 단호한 선언은 단순한 사교적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에게 보내는 선배의 격려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은 그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베리 본즈는 생방송 황금 시간대 30분 이상을 할애하여 이정우의 플레이 스타일, 즉 복잡한 타격 기술, 정교한 발놀림, 그리고 거의 타고난 듯한 야구 감각까지 모든 측면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 투자와 분석의 깊이가 미국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뇌 중 하나로부터 나온 심오한 전문성에 기반한 인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베리 본즈의 시각에서 이정우는 에런 저지처럼 순수한 근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거나 오타니 슈에이처럼 경기장에서 화려하고 폭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본즈를 사로잡은 것은 오히려 더 섬세한 자질들, 즉 건조한 통계 수치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기장에서 공간을 영리하게 점유하는 능력이며 모든 타격 순간에 공을 섬세하게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본즈는 이를 1인치의 전략이라 불렀습니다. 성적표에는 전부 반영될 수 없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여들 말입니다. 최근에 9타석 연속 무안타에 이 전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이정우가 리듬이나 황금 같은 타이밍을 잃은 것이 아니며 문제는 약간의 불운이거나 상대 수비진의 너무나 뛰어난 처리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그의 나머지 팀들에게 경고하듯 본즈는 말했습니다. 내가 상대팀 감독이라면 지금 당장 이정우를 억제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래의 경기 리듬을 되찾는 순간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우의 독특하고 특징적인 강점을 묘사하기 위해 베리 본즈는 동양적인 색채가 짙은 용어인 내공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힘이 아니라 비범한 안정성, 모든 종류의 공에 적응하는 유연한 타격 조절 능력,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존경할 만한 전략적 사고가 결집된 것입니다. 이는 근육에 의존하지 않고 빛을 발하는 아시아 출신 재능 있는 선수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질들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정우의 현재 상황을 보며 상당히 유사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MLB는 본래 혹독한 무대이며 모든 신인에게, 특히 이정우처럼 KBO에서 건너온 선수들에게는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높은 경기 강도, 월등한 투수들의 수준, 그리고 상대 팀들의 끊임없는 분석과 대응 전략 수정 등 모든 것이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정우의 일시적인 부진은 그가 기량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신 상대 팀들이 일시적으로 그를 공략하는 법을 찾아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정우의 타격은 여전히 매우 안정적이고 공을 맞추는 타이밍도 좀 좋으며 스트라이크 존 컨트롤 능력도 칭찬할 만합니다.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정우는 최소 3차례 매우 정확하게 공이 중심을 맞췄지만 불행히도 3번 모두 환상적인 수비를 펼친 상대 야수들의 글러브로 향했습니다. 분명히 이는 기술 부족이 아닌 불운의 문제였습니다. 이정우가 최근 13경기 동안 볼넷을 하나도 얻지 못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성공적인 타격을 되찾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타격 기술이 좋은 선수들에게 드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볼넷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공을 인플레이시키는데 큰 자신감을 갖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올바른 시각은 아마도 이것을 이정우가 MLB 정복 여정에서 직면해야 할 첫 번째 시련,
진정한 담력을 시험하는 관문으로 보는 것일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위대한 선수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때입니다. 이정우는 제2의 오타니 쇼헤이가 될 필요도 없고 홈런 경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새로운 유형의 선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시적이지 않지만 놀라운 효율성과 지능적인 플레이를 소유한 조용한 영웅 말입니다. 베리 본즈의 발언과 이정후에 대한 심층 분석은 MLB의 재능 평가 방식에 내재된 고질적인 문제, 즉 낡은 편견을 건드렸습니다. 이 리그는 오랫동안 홈런 수, 주루 속도 또는 장타율과 같은 물리적인 힘의 지표를 바탕으로 선수들을 찬양하고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안정성, 섬세한 타격 조절 능력, 빠른 반사신경, 전략적 사고와 같이 아시아 선수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점들, 본즈가 내공이라 칭한 요소들, 은때때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2001년의 스즈키 이치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MLB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이치로 역시 주로 그의 플레이가 힘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회의론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홈런 없이도 신인상과 시즌 MVP를 모두 석권하며 모든 일을 침묵시켰습니다. 대신 그는 거의 10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높은 타율을 유지했습니다. 시즌 초부터 이정우가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한 그와 이치로의 비교는 전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이정우가 시즌 초반 극도로 인상적인 출발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월 19일 그의 타율은 0.361에 달했습니다. 그는 한 달 이상 연속으로 3할 이상의 타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어떤 신인에게도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의 4월 평균 타율은 0.324로 리그의 많은 베테랑 스타들을 능가했습니다. 4월 말 그의 컨택률 또한 리그 전체 상위 20%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타율이 이제 막 0.293으로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서둘러 부진이라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특히 아시아 선수들에게 다소 불공평한 시각입니다. 그들은 종종 더 엄격한 평가에 직면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하며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가 쉽게 확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리 본즈는 그의 경험과 통찰력으로 이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의 수치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정우가 경기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 즉 중견수 지역에서의 영리한 위치, 선정 능력, 타선에서의 연결고리 역할, 그리고 상대 투수들의 다양한 구질에 대한 빠른 적응력을 바탕으로 그를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정우를 단순한 득점원이 아닌 진정한 경기 조율자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정우의 부활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압박감을 해소할 단 한 번의 볼넷 또는 적절한 타이밍에 터지는 안타 하나면 자신감이 돌아오고 그는 폭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리 본즈가 말했듯이 단 몇 경기 부진했다고 해서 선수를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정우가 그의 방망이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때 대가를 치를 쪽은 바로 상대 팀들이 될 것입니다. 베리 본즈의 논평은 강력하고 거의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정우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던 미국 온라인 야구 포럼의 분위기가 현저하게 바뀌었습니다. 회의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사람들은 이정우를 다른 각도에서 더 긍정적이고 깊이 있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이정우라는 이름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검색량이 급증한 스포츠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베리 본즈의 분석을 듣고 이정우를 훨씬 다르게 보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비교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다소 느린 출발 후 강력하게 반등하는 능력 면에서 이치로와 비교될 뿐만 아니라 DJ 르메이유처럼 과도하게 폭발적이지 않으면서도 안정성, 정확성, 효율성으로 유명한 유형의 선수와도 비교되었습니다. MLB 트레이드 루머스 역시 이정우 이름의 검색량이 급증했으며 특히 그의 타격 분석 및 수비 기술 관련 검색이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여전히 이정우가 본즈의 말처럼 리그를 지배할 것이라고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이정우처럼 침착하고 지능적이며 조용히 효율적인 선수 유형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더욱 다양하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놀라운 점은 많은 미국 팬들이 이정우가 한 달 이상 3할 이상의 타율을 유지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혹시 표면적인 통계 수치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전통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화는 이정우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무대에서
자신을 계속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인정은 멀리 뻗어 나가는 홈런 한 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심오한 전문성과 통찰력에 기반한 한 전설의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정우는 실패해도 변명 한마디 없고 의심받을 때도 과민 반응하지 않는 자신만의 침묵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리 본주로부터의 지지는 단순한 격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심장부에서 선수 생활 동안 극심한 압박감을 견뎌냈던 인물로부터 발신된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리그 전체에 보내는 암묵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젊은이를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본주의 예언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대비하십시오. 그가 곧 진짜로 깨어날 겁니다. 이정우는 박찬호, 류현진, 그리고 최근의 김하성과 같이 MLB에서 빛났던 한국 스타들의 유산을 잇는 길을 굳건히 걷고 있습니다. 스포츠 정상에서의 진정한 품격은 한 주 동안 화려하게 빛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한 주 뒤에 강력하게 일어서는 능력에 있습니다. 야구계여 일시적인 몇 경기 부진에 속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 바로 이정우입니다. 그는 불타는 강속구가 아닌 부드럽고 기술적인 타격과 지능적인 주루 플레이로 미국에서 한국 야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흥미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제작 열정에 더욱 불을 지펴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